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예상하셨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린지 그레임이라는 상원 의원이 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바로 들었을 때 저는 저의 그 촉각으로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그거에 대한 인텔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에 관련한 정확한 인텔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매일매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매일 중요하냐 이렇지만 이것 또한 중요한 뉴스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린지 그레임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를 그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미스테리와 또 우크라이나와 숨겨진 그 전쟁의 연결고리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할 건데 그 린지 그레임 얘기를 죽음을 둘러싸고 아주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흰모자에서 내주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CIA, 그리 여러 국제 세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나라를 통해 오가는 정보와 소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국 와서 40여 년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더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 더불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미국에 와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갑자기 더불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꼬박 그 댓글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쩌다가 더불어가 튀어나와도 그 댓글에 쓰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튀어나오는 말을 어떻게 삼가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웃음도 나고 여기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더불어 소리 하는 데 대해서 그러한 반감을 갖지 마세요. 그것이 그들이 그 좋은 말을 갖다가 써서 그런 거지 그 말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거 가지고 뭐 꼬박 댓글에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답답한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그 린지 그레임 얘기는 지금 여러 추측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작전이었고 이란을 거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DS 세력, 딥스를 DS라고 이제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DS 세력이 이제 러시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진실을 얘기할 텐데 우선 그러한 분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CIA가 뒤에서 린지 그레임을 제거했다고도 말을 하고 린지 그레임이 CIA와 여러 정보기관에 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린지 그레임은 과거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죽기 전에 아주 단짝인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맥케인이 죽었죠. 맥케인이 죽은 얘기는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맥케인이 힐리 키신저와 연결되어 있었고 다시 록펠러 가문으로 이어졌었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제수잇이 있고 그 카자르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다시 로스차일드 가문과 이탈리아의 올세니 가문까지 이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조금 이따 할 얘기에 대해서 약간의 배경을 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지금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의 큰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이거에 대해서 이 린지 그레함이 죽은 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추측과 그 음모론이랄까요? 뭐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린지 그레함에게 무슨 일을 했다는 그러한 추측도 있다 그랬죠. 조금 아까. 그래서 지금 린지 그레함이 죽기 직전에 우크라이나를 갔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머무는 기지들을 둘러보고 거기서 새롭게 지금 개발 중인 드론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함은 나토 호텔에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트럼프를 만나서 보고를 했죠. 일종의 모든 것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everything was very goo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직후 바로 일정이 잡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린지 그레함을 만나서 Save America Act 법안, Save America 법안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가 바로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하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제 그 트루 소셜에 이제 올렸죠. 글을. 그래서 린지 그레함을 깊이 존경했으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언론에서는 린지 그레함이 심장마비 하르어택이죠. 영어로. 심장마비였을 수도 있다 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사인을 모릅니다. 지금. 그게 현재 팩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지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한 보고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냥 가능성이 로 점치는 것은 심장의 이상이나 심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가 독을 사용했다는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스캇 베넷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오고 가다가 갑자기 매우 심한 암에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배경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제가 받은 인텔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함은 와일햇 흰모자에 의해서 함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를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받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이게 지금 사실은 폭탄 선언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그야말로 라나 방송이 아니면 말할 방송들이 없을 거예요. 추측은 많이 하는데 제가 받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워먼거예요. 영어로 워먼거라는데 아주 전쟁을 이 세상에서 전쟁을 계속 해야만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아주 전쟁광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측근이라고 최근에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라이노고 라이노는 이름뿐인 이름만 공화당이라는 거에 약자죠.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때나 초창기 2기 초창기에도 트럼프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왜 트럼프한테 붙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뭐 이스라엘의 아주 찬양자이면서 이란도 때려야 된다, 뭐 베네수엘라도 때려야 된다, 뭐 전부 전쟁을 해야 돼서
다 뭐 핵무기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이란을 공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트럼프를 막 찬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린지 그램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계속 수많은 전쟁을 밀어붙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를 인을 죽이는 것은 돈을 잘 쓴 거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여러 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고 이 밖에도 그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발언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이다. 또 공화당이 참 마음에 드는데 우리는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고 있고 동시에 그런 일을 우리가 감행해야 한다. 또 우리는 폭탄이 부족하다. 지금 거의 갖고 있는 애미니션이라 그래요. 그래 폭탄을 많이 썼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폭탄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려봐라. 그리고 우리는 저들을 이란을 모두 날려버릴 거고 지금 현재 종교전쟁을 하고 있으며 나는 완벽한 이스라엘 편이다. 또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미국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투하해 전쟁이 끝낸 것이 괜찮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나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라고 발언한 사람이 린지 그레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그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그 사람이 또 한 말은 또 이란은 앞으로 그 지금까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 협상에 나와서 수능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 이란의 시설들을 모두 날려버려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같아서 그 사람을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그 탄약이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의 친구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71세라 그래요. 저는 나이가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생긴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랬어요.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아들과 딸을 중동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전쟁터로 보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친구 이스라엘 땡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느 상황이었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거다. 반유대주의자들이든 고립주의자들이든 나는 이스라엘 편이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동맹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정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발언들을 제가 그 기록에 남은 발언들만 지금 말씀을 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발언들을 보면 그는 전쟁을 계속 일으켜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강한 전쟁 추진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세계 여러 곳에 그 작전을 뒤에서 움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존 맥케인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한때는 그가 이 사람이 의심도 받았어요. 무슨 의심을 받았냐면 이 린지 그램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독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했고 혹시 이 사람이
그러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얘기는 지금 뭐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겠는데, 그래서 존 맥케인과도 그런 의심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냥 아주 찰떡으로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CIA의 여러 작전과도 이 사람이 연결이 돼 있었고, 헨리 키신저를 중심으로 한 오래된 권력 세력과도 깊이 연결돼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고, 오래전부터 그 글로벌 그 세력과 정말 같이 원했던 것은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러시아를 폭격하고 핵무기로 러시아를 없애려고 했었죠. 그래서 기습 공격도 기획했고, 유럽 여러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하려 했으며,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딥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DS 세력이 록펠러 가문이나 어두운 그 권력을 쥐인 그 장성들, 그 국방부 안에 있는 검은 모자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시퍼 사단을 숭배하는 세력들, 그들이 모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DS 세력의 목표는 3차 대전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희생을, 의식을 치르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며 새로운 기술까지 도입하려 했었죠. 그래서 그 계획의 큰 부분은, 전쟁이 나면 사람이 많이 죽는데 이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의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사탄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느냐? 사단 숭배하는 자들은 많은 희생이, 인류가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것을 하나의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서 그 자기 신에게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의식이 매우 매우 강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칠 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황소 신이라든가 몰렉, 지난번에 몰렉 얘기를 제가 일주일 전쯤 멤버 전용 방송에서 그 제목을 달고 얘기를 했습니다. 멤버 전용 방송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 오늘이라도 멤버에 가입하시면 과거에 올라간 모든 멤버 전용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신이라든가 몰렉이라든가 올빼미 신 등 자신들이 숭배하는 여러 어두운 영들에게 바치려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죽음으로 해서. 그 올빼미 신은 뭐냐면 그 아울이라 그래, 영어로 아울, OWL. 그래서 올빼미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상징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왜 우리 무슨 뭐 기프트샵이나 무슨 뭐 장난감 파는 데나 뭐 이러면 온갖 올빼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이면 올빼미냐? 그것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올빼미를 그렇게 귀엽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그런 오브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는 그런 사단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집에서 그러한 어떤 거를 모르고 사오셨다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그 올빼미는 그런 거의 상징이라는 걸 이제 오늘 아셨으니까 제가 과거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연결은 헨리 키신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록펠러 가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키신저는 록펠러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록펠러 가문은 그 카자르 또 예수의 세력과 연결돼 있으며,
원래의 몰타 기사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은 다시 로마로 이어지고 바티칸 뒤에서 움직이는 어두운 세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인물들이 결국 키신저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린지 그래햄이 계속 이런 일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만들고 전쟁을 만든다는 게 이제 뭐 일으킨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움직이며 뒤에서는 프리메이슨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쟁 추진론자의 한 사람이 린지 그래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린지 그래햄은 매우 기뻐했고 눈에서는 거의 사탄 같은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번득번득거리더라고요. 그 사람 그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거의 모든 폭탄을 다 써버렸다고 말을 하고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폭탄을 거의 다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했다. 어디에? 이란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폭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그 눈빛이 거의 뭐 아주 뭐 그냥 미친 광기가 번득번득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 아동 성범죄 조직과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일들과 연결이 돼 있죠. 제가 그랬죠. 항상 그 연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각자 세퍼릿하게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들의 모든 DS 세력들은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린지 그래햄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죽음은 미국의 힘모자와 동맹 세력이 얼라이언스 동맹 세력이 뒤에서 움직여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보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우주군, United States Space Force 우주군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에어포스 공군, 그리고 미국 안에 여러 조직이 함께 움직였고, 제가 아까 동맹 세력이 뒤에서 움직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 중동의 여러 세력과도 협력해서 결국은 린지 그래햄이 저 세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일을 모두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린지 그래햄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저 사람이 저 세상에 갔는데 왜 그런 그 일을 했냐? 이번 일을 통해서 저쪽 애들에게 DS 세력에게 경고를 워닝을 날린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얘처럼 이제 니들 날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제 말입니다. 그러한 비슷한 일이 앞으로도 어떤 특정 인물에게 계속 일어날 거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린지 그래햄은 젤렌스키를 만나고 오자마자 미국에서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젤렌스키를 만나러 가도록 유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유도가 됐다. 누구에 의해서? 힘모자에 의해서. 그 이유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그가 어떤 일을 획책을 했었느냐 하면 매우 큰 규모의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린지 그래햄이. 그것은 약 8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니까 이를 영어로 말하자면 8빌리언 달러, 한국말로 8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다?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80억 달러 넘는 돈이 움직일 예정이었고 그리고 그 돈을 세탁한 뒤에 결국 그 가운데에 60%에서 70%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돈을 세탁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낸 미국의 세금 으로 사람들이 낸 돈을 그 우크라이나를 원조한다고 보내고 그 돈의 한 60-70%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린지 그래햄이나 이제 다른 DS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선거 부정과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그들의 저쪽 검은 모자의 작전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사용이 될 예정이었고, 그 중에 린지 그레엄은 정말 아주 다크 그랬으니까 어두운 인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이제 죽었다 그러고 소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병원으로 가는 영상도 없고 그와 관련된 영상은 아무것도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 나라 사이에 오가는 와이어, 그런 정보와 통신망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린지 그레엄이 방문했던 기지가 바로 러시아가 같은 날 공격했던 기지입니다. 요거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과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가했던 바로 그 기지가 바로 린지 그레엄이 방문했다는 기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나토 호텔도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 린지 그레엄이 머물렀던 곳이 그 바로 나토,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그랬죠. 그래서 나토 호텔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호텔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머물렀던 것이. 그래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오가는 실제 정보에서는 린지 그레엄이 바로 그곳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그 나토 호텔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보고 내용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살도 아니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특수 무기도 아닙니다. 심장마비 얘기는 제가 과거에서 방송에서 지금 곁길로 잠깐 나가겠는데,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CIA가 어떤 하나의 그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면 뭐 심장마비로 죽었대 하면서 한마디로 뭐 증거도 안 남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그러한 그런 어떤 기술이라 그럴까요? 그 기술이란 말은 좀 웃기긴 하는데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랄까, 그런 것이 CIA가 이미 오래전에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의문사를 했다, 뭐 죽었다, 뭐 이런 것은 그러한 것이 사용됐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정보에 따르면 이것은 흰모자가 미리 준비한 작전이고, 미국의 흰모자가 그 린지 그레엄을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작전이었다라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정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인텔을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너무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자면, 그 저쪽 DS 세력을 향해서 아주 큰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니네들을 지금 다 쫓아다니고 있어. 이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 아니야. 아니,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경고를 날린 거예요. 이번에 흰모자가. 그래서 뭐라고 경고를 하느냐, 어떤 패러프레이즈를 하면은 야,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resign, 물러나든지 아니면 get out of the way, 길을 비켜,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사고처럼 꾸며놓을 것이고, 병으로 저 세상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제가 굉장히 폭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린지 그레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DS 세력이 정말 쓰는 아주 앞에서 충성된 일을 하고 아주 이스라엘의
그 땡의 나라에 아주 굉장히 찬양자이면서 그런 인물이 같다는 거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기에 매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은 심각성을 가지고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그런 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아주 박진감 넘치는 힘모자의 작전과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힘모자가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 것이며 세상을 구하기 위한 Save the World, 세상을 구하기 위한 이 작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재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우주군과 연결돼 있고 그보다 앞서 미국 우주군을 만들었던 미국 공군과 연결돼 있으며 에드머럴 로저스 제독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에어포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되자마자 먼저 만든 게 미국의 우주군이죠. 그래서 그것은 에어포스의 스핀오프입니다. 에어포스 공군에서 사람들을 차출해서 우주군을 우선 만들었죠. 지금은 우주군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물론 많고, 그 다음에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 중에 에어포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어포스에서 엘리트들, 그 엘리트에 속하는 아주 뛰어난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우주군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 발령이 났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구사관학교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발령이 날 때 그 엘리트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우주군으로 발령이 난다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보태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얘기 중에 린지 그레함 얘기는 제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제가 어저께 읽은 댓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그분도 길게 쓰셨고 이것도 답이 길어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잠깐 언급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는데 그분이 길게 썼는데 이분은 해피 힐링이라신 분이에요. 해피 힐링, 뭐 행복한 힐링, 뭐 치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알리면 저쪽 애들이 검은 모자들이 또 CCP 계통의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냐, 뭐 걱정이 된다, 또 뭐 트럼프나 흰모자 측에 허락을 받고 공개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정보를 흰모자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저는 이런 정보를 흰모자에서 받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을 이번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왜 그러면 주느냐, 여러분, 이게 클랜데스타인 아퍼레이션 작전이에요. 이게 비밀 작전이긴 한데 흰모자들이 작전을 아무리 비밀로 하고 비하인드 씬에서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늘구멍 하나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런 이야기를 흘려가면서 이러한 저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흘려보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답답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흰모자가 있기는 하냐, 무슨 이때더니 흰모자가 어딨어. 여러분,
그러한 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런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고이라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제가 이런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이라도 쉬어야지 완전히 100% 맞고서는 이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는 거죠.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런 정보를 받아서 방송하는 방송이 라나 방송일 뿐, 미국 영어로 하는 방송 중에서는 저 같은 방송 내용을 얘기하는 방송이 어디에 있겠죠. 나는 누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유튜브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또 트럼프 대통령 쪽이나 흰모자 쪽에서 흘러나온 소식을 제가 전달받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네오미 킴벌이라는 여자 패션 모델 이름인데 과거에 그 여자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뭐 5년 9개월 동안 방송을 했으니까 저도 일일이 기억 못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전화를 사업장에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자체가 이름을 도용한 건지 실제 그 인물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한 건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한 거에 대한 그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 마시고, 제가 그 흰모자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건 순전히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줄 때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퍼뜨려라 하고 준 거지, 저 혼자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혼자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용감하게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상상이 되시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심 끝에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제가 크게 아파서 2022년 11월 달이죠. 그래서 제가 수술도 했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방송은 페이즈 아웃 해도 되겠다. 이제 그만해도 나는 할 바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또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거를 또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거는 또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간증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방송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방송을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 일을 해서 제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나 제가 다시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다시 편해지더라.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방송을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하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많은 정보를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송을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는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나름 그러하게 해서 지금은 아예 마음을 먹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식으로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가볍게 결정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거를 마무리 짓자면, 제가 혼자 그냥 듣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참 좋네, 기분 좋다, 흰모자가 잘 승리하고 있네, 이따 보면 좋은 세상 오겠네 하고 나 혼자 듣고 그냥 말면 그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 정보를 주면서 너 이거 꼭 방송에서 알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방송을 이런 정보를 얻게 됐는데, 그러나 저는 이게 저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이게 전달받으면, 나 혼자만 있으면 이게 너무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게 내가 마음 좋고 마음 편해지고 내가 기쁜 소식인데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다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책임감과 일종의 사명감을 스스로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된다면 내가 이걸 방송에서 알려야겠다 해서 라라 방송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러한 간증을 가끔 했어요. 그런데 언제가 마지막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댓글에 쓰신 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흰모자가 전달해 주는 소식이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알리면 저쪽에 알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에 어느 정도는 저쪽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전해줄 때는, 흰모자 측에서 전해줄 때는 그것도 무방하다 해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러한 그 순진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지금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린지 그레엄 얘기는 제가 말이 좀 두서가 없어요. 제가 뭐 미국 와서 뭐 정말 40년 이상을 산 사람이고 말에 두서가 좀 없지만 저는 전문적인 뭐 훈련을 받은 무슨 방송인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받고 저는 그냥 레이맨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언론하고 상관도 없는 과거에 그런 금융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모든 것이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 한 가지는 그냥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를 드린다. 정보 드리는 거에 대한 정보의 내용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들으시러 들어오신 거지.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뭐 미숙하다 뭐 그렇게 쓰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스스로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방송한 내용을 들으면 아이고 말 좀 이렇게 좀 잘하지, 어째 이 부분 가서 이렇게 했노, 아이고 이 부분에는 어째 이렇게 답답할꼬,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너무 나오는 정보가 너무 많고 빠르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가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로 그냥 방송 내용을 그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들어와서 그냥 중요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중한 정보를 드린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갤럭틱 페더레이션, 은하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흰모자들과 장성들과 은하연합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이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전해 들은 거니까 그냥 드릴게요. 제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받은 정보를 충실하게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할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성들, 특히 흰모자들의 장성들은 제너럴들을 얘기하는 거죠. 스타들, 원스타부터 포스타까지 있죠. 그래서 그 장성들은 미국 공군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하고 있고 완전히 세상을 바꿀 작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8월 달에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있을 선거에 대해서 제가 2020년 8월 달에 앞으로 선거는 이제 도난을 당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팬데믹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래기도 하고 믿지도 않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를 그때 이미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스타워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 이러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떤 극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공개로 인해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것으로 분류되어 있던 비밀로 분류되어 있던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때가 이르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제너럴 스타 월즈라는 말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그럼 제너럴은 앞에 장성이란 뜻이고 스타 월즈인데 그게 그냥 합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야 하겠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DS 세력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또 한 번 히로시마 그 핵폭탄을 터뜨린 히로시마 같은 일을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래서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엄청난 재난을 이 땅에 그 지구에 불러 일으키려고 했고, 그 무렵에 닉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닉슨이 권력을 잡자마자 그들은 닉슨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은퇴한 FBI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곁길로 나가면 그 LA의 제가 지금 지역을 제가 닉슨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닉슨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를 여러 해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LA에 갔었나요? 그 위로 얼마 안 올라가면 그 캘리포니아주의 요바린다인가요? 거기에 닉슨이 태어난 생가가 있고 그 옆에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또 멀리 안 가서 레이건 대통령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건 시미밸리라는 데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 LA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멀지 않습니다. 주말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혹시 그 근처에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 하면 그 옛날 자료도 찾아볼 겸 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닉슨 대통령 라이브러리에 갔더니 굉장히 초라하더라. 굉장히 초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DS 세력에 의해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역시 그 기념관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생각나서 잠깐 곁길로 나갔고, 지금까지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그 닉슨이 대통령이 되자 CIA와 여러 조직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만든 거죠. 그래서 닉슨을 제거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는 결국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마약 거래, 거기는 이제 그 베트남 전쟁도 마약 관련으로 이제 일으킨 거죠. DS 세력이 전쟁을 그렇게 일으킨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자연 발생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등등 다 DS 세력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 방송을 최근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과거에 아셔야 될 것이, 우리의 역사가 배워온 역사가 그게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뒷면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돌아가면 존 F 케네디가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다시 오퍼레이션 글라디오라는 글라디오 작전과 여러 비밀 작전들이 시작됐고, 상황이 굉장히 정말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닉슨이 대통령 된 얘기를 다시 좀 하자면, 그 뒤에
그 닉슨 또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그때의 린든 존슨이 부통령이었어요. 존 F 케네디 밑에. 그 사람도 연루돼 있었고, 그때 CIA 국장이 누구냐면 부시 시니어였습니다.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CIA 국장인데, 그들이 연루가 돼서 아주 DS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가 저 세상으로 가는데 연루된 사람들이고, 심지어 마피아와 연결된 부분까지 알고 있었고, 글라디오 작전과 연결된 내용도 닉슨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결국 닉슨은 뒤에 벌어지고 있었던 모든 일을 알게 되었고, 누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또 어떤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가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라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흰모자가 뭐야? 이러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 보면. 그래서 댓글 관리하시는 분이 나보고 그때 그걸 설명해 주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쯤에서 요즘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제 방송을 많이 광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듣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그분은 주로 이제 국내 뉴스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방송에 새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흰모자가 뭔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흰모자는 그냥 와이렛인데 제가 흰모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렛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나서 미국의 장성 200여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이러다가는 미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DS 세력에 의해서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 같으니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자 해서 세이브 아메리카를 한 거죠. 한마디로 나아가서는 세이브 더 월드를 기치를 내세우고, 흰모자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은 장성 200여 명과 밀리터리와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흰모자 와이렛이 결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 딥스 세력을 이렇게 쳐부수는 데에 이렇게 일하는 이 사람들은, 이것도 역사가 1963년 이후니까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63년 이후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그 흰모자를 그렇게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됐고,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닉슨은 누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어떤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CIA의 여러 작전과 그 글라디오 작전, 아까 말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알게 되니 DS 세력이 굉장히 좀 불편해졌죠.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워러게이트 사건은 당시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워러게이트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워러게이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두 사람이 있어요. 밥 우드월드하고 칼 번스타인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1972년에 그 민주당 당사 사무실 도청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절도 도청 사건이 아니라 닉슨의 재선 본부와 연결된 정치적 음모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결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지요.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닉슨은 이제 끌려 내려온 거죠. DS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그때 캐서린 그레임인가요? 그가 이제 여자가
그 본래 파운더의 딸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지금 제가 애드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서린 그램이 이제 CEO였고 그들은 전부 다 아주 충견 DS 세력의 충견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닉슨은 그때에 그 여러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DS 세력에게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고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닉슨을 권력에서 몰아내려는 계획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고 그러한 여러 작전과 권력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입에서 말씀드린 린지 그레엄 이야기 역시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여러 세력과 작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좀 하자면 그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지도자 호르스초프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첩보원을 통해서도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미국 내부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움직임과 여러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을 건드리며 여러 주파수를 만들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예를 들면 DS 세력이 가짜 외계인 사건이라든가 가짜 UFO 사건을 만들어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는 여러 작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딥스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여러 곳을 폭격을 하려고 했고 닉슨은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마약 거래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죠. 여러 정보기관이 JFK 대통령 암살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죠. 은행 시스템의 부패도 알고 JP 몰간과 록펠러 가문까지 이어지는 연결도 알고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닉슨을 두려워했고 닉슨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해서 권력에서 끌어내렸고 뒤에서는 닉슨을 죽이겠다고 그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가문의 명예를 없애고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체포하고 그의 모든 업적을 지워버리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세력은 닉슨이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는 못했느냐, 끌어내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한 흰모자 그 JFK가 죽고 나서 바로 결성된 그 흰모자들과 연결된 그 강력한 장성들이 닉슨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한 거예요. 결국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닉슨은 테슬라가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공식, 여기서 이퀘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퀘이전을 그냥 공식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알고 있었던 특별한 그 공식을 이해하게 됐었고 그 공식은 미국 공군과 에어포스, US 에어포스 미국 공군과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닉슨에게 전달이 됐고 이 부분은 나중에 에일리언 얘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 공식은 무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웜홀을 여는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과거에 몇 달 전에도 웜홀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는 그 수학 공식의 실제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 프레지덴셜 라이브러리 대통령 기념관 가서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 많은 그것이 게시물을 좀 읽어봤는데 닉슨은 굉장히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아까 말한 그 테슬라의 그 수학 공식의 실제 원리를 알고 있어서 그 공식을 이용하면 세계의 DS 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군의 흰모자, 그때의 흰모자가 이미 결성됐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미국 공군의 와일헥과 그 여러 와일의 장성들은 그 공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공식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딥스의 금융 시스템과 석유 시장, 테러 조직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흰모자는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닉슨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닉슨이 대통령직을 떠나기 직전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한 명의 첩보원이 찾아옵니다. 여기 뭐 스파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전직 군인이었고 닉슨과 록펠러 가문 키신저 사이를 오가는 역할을 했는데 닉슨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종이에도 쓰지 않고 누군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도 하지 않고 테이프에도 남기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닉슨은 마커로 자신의 몸에다가 그 내용을 직접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무한 에너지, 제로 페인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공식을 몸에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용은 곳곳에 존재하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고 다양한 주파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그 에너지는 지구를 감싸는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장은 지구를 보호하고 산소가 유지되도록 하며 정전기 에너지와 전자기 에너지 등 여러 자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주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고 닉슨은 태양과 태양 플레어 그리고 지구의 자연 주파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원래 지구에 존재하는 거고 닉슨은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담긴 공식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딥스 세력도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은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 첩보원인 군인의 가슴에 그 공식을 적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다시 록펠러 가문이 있는 곳으로 가서 키신저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었고 키신저는 DS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래서 키신저가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록펠러 가문에게 보여주자 DS 세력의 과학자들도 모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맞아. 우리는 닉슨이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정확하네. 그 닉슨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스파이한테 왜 그걸 알려줬냐? 몸에다 왜 써줬냐? 그게 뭐 이런 내용이죠. 야, 나 건드리지 말어. 내 가족도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남긴 레거시, 업적도 건드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목적도 있었는데 미국의 흰모자들은 닉슨을 통해서 DS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핵무기 사용하지 마. 세상 어디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곳은 없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우리는 플로리다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대도시에 DS 세력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여러 나라를 상대로 무엇을 하려는지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일을 벌이지 마라.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DS 세력에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동안 방송을 뭐 5년 9개월을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요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게 지금 사실이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걸 영화로 만들다면 얼마나 영화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DS 세력에게 그런 경고를 보내는 용으로도 그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애한테 그렇게 몸에다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걸 어떻게 알았지? 닉슨이 이걸 어디서 구했지? 이렇게 쟤네도 다 알고 있네 이랬다는 거죠.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그 공식을 이용해서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DS 세력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죠. 제가 딥스라고 하지 않고 DS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의 방송을 열심히 듣는 애청자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냥 딥스를 DS 세력이라고 이제부터 얘기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에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제가 수렴을 합니다. 모르드게 님이 오늘 몇 달 전에 저보고 이렇게 뭐 신박한 무슨 그 깜짝 공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썸네일을 바꾸시는 게 어떠하냐라고 말씀을, 미국의 최신 소식보다는 그때는 그 미국의 최신 소식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주시는 제가 드리는 정보는 매우 신박하고 아주 그야말로 특종인데 너무 그 제목이 너무 약하지 않나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제안하셔서 제가 이게 좋은 의견이다. 그전에도 제가 언젠가는 썸네일을 좀 바꿔야 하는데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차제에 모르드게 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꿨던 지금 요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썸네일을 너무 많이 써서 좀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뭐 매일 너무 그냥 뭐 소식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거 소식 전달해 드리는 것만도 너무 벅차서 썸네일에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썸네일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더 많은 분이 들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들으시는 그 뷰어 독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들으시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얼마가 들으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라나 방송의 로열 팬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확실한 이 방송을 수호하고 이 방송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이제까지 들으셨다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믿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는 것만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 그래서 닉슨이 이제 그 딥스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딥스를 향한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의 60년대 70년대에 다시 한번 핵전쟁을 일으키거나 3차전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에 대규모 재난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려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닉슨은 그렇게 딥스에서 끌려내려 왔지만 그 사람 자체의 레거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대통령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뭐 하다가 뭐 워터게이트 같이 불명예를 안고 뭐 그만둔 대통령 이 정도로 세상이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힘모자가 보내려 했던 DS 세력에 보내려 했던 메시지고, 이 이야기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유 에너지 기술을 모두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고 세상이 들끓게 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인데, DS 세력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DS 세력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힘모자들도 DS가 세력이 여러 종류의 무기와 오래된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폭탄들은 납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 여러 도시와 군 시설에 배치돼 있었고 여러 기지를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폭탄들을 세계 곳곳에 배치한 것이 바로 DS 세력인데, 그때 닉슨이 테슬라의 아까 말한 진짜 공식, 다시 말해서 대기의 분자 구조를 이용해서 자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S 세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도 충격을 받고, 일단 이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는 그대로 두자. 그들을 그냥 보내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존 F 케네디와 연결된 강력한 장성들이 닉슨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성들이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여러 계획과 세계 곳곳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서 혼란을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신세계 질서를 그들이 세우려던 그런 계획을 DS 세력의 계획을 막았다는 거죠. 그 힘모자들이. 시간이 흘러서 여러 세대가 지나고 1980년대 초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레이건 뒤에도 여러 장성들이 함께 움직였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요한 장성 가운데 하나가 제너럴 제임스 아브람슨입니다. 아브람슨. 그는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미국 공군에서 근무했고 앞으로 여러 퍼즐을 맞추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장군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워즈 계획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위성을 이용해서 위성을 이용한 방어 체계에 관한 건데, 미사일 공격을 막고 정보 수집에도 활용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계획에 스타워즈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스타워즈 방어 체계의 실제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장군이 그 작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그 장군이고 에이브람슨입니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SDI,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전략 방위 구상입니다. 전략 방위 구상. 그래서 S는 스트래티직, 방위는 디펜스, 구상은 아이디어 이런 건가 보죠. 그래서 그는 극비 기술 프로젝트와 여러 기술 조직에서 일했고 위성과 연결된 수많은 극비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SDI가 스트래티직 디펜스 이니셔티브인데 그거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TV 연설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목적은,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적은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그거 등 핵미사일을 우주공간 대기권 본토 상공에서 여러 단계로 요격해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려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에이브람슨 장군이 SDI를 이끌게 되면서 극비 기술 프로젝트와 여러 기술 조직에서 일을 했고, 지금 말한 위성과 연결된 그 극비 계획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물은 나중에 미국 우주군을 만드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드는 과정에도 연결되고, 또 그의 곁에는 애드머럴 로저스 제독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이 로저스 제독은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장군들을 대표해서 흰모자를 대표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해 줄 수 있겠냐 하고 간 사람이 로저스 제독이란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애드머럴은 이제 해군 제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 제독과 NSA 작전으로 이어지는데, 달리의 당시에 SDI 전략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전략 방위 구상과 관련된 일은 극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비밀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GOI와 연결된 여러 나라와 함께 죄송합니다. 위성을 활용하는 작업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해서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플로리다와 미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안개 같은 물질을 이용한 실험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할 건데, 오늘 이 방송에서 글쎄 이거를 다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개 같은 물질을 이용한 실험인데, 연기처럼 보이는 아주 중요한 안개예요. 특별한 구름이라고 해둡시다. 그래서 특별한 안개와 구름에 여러 종류의 에너지 주파수를 쏘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그래서 그 에너지가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해서 거의 고체처럼 보이는 기반을 만들어낸 건데, 비록 안개였지만 몇 초 동안은 거의 질량을 가진 물질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실험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플로리다 크레스트 뷰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플로리다에서 여러 화학 비행 여기서 운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화학 비행 구름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2000년대 초기에 그런 현상이 시작이 되면서 높은 위치의 정보 관계자들을 통해서 보고가 된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극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공군이 아주 이상한 안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안개를 공중에 뿌리고 있는데, 그 물질은 뿌려진 뒤에 자동차나 집 위에 흰 구름 같은 허연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 당시 플로리다 사람들은 이게 뭐지? 허연 게 이게 뭐야? 자동차 위에 그런 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래서 그런 기술은 이미 1980년대부터 개발되고 있었다는 거고, 그 계획의 일부가 레드스톤과 에글린 공군기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도 이런 실험을 했고, 더 큰 프로젝트는 이런 안개와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그 구름에 특정한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 구조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해 못하셔도 괜찮고, 누가 이해 못하시고 놔도 된다니까 뭐 빵 터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확 건너뛰고 결론 부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뭐래, 이게 어쨌다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 저라도 그 내용을 이해는 못해도 어떻게 한 번은 듣고 넘어가야 그 뒤에 어렴풋이 그렇게는 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런 자세한 테크놀로지 얘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써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사이팅하고 엄청난 소식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은 아주 그냥 너무 익사이팅한 소식을 자주 들으셔서 뭐 그 사이에 좀 무뎌지셨는지 뭐 이렇게 굉장한 소식이라 이 사람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겠다 이런 소식을 드렸는데도 그냥 댓글은 그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자 구조가 변하기 시작하고 잠깐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고체처럼 잠깐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더 큰 프로젝트를 바다 해안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당시 아메리카만이라든가 그때는 걸프 오브 멕시코라 그랬다가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꿨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만 걸프 오브 아메리카 라고 불리던 바다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해군 함정이 참여했고 미국 공군과 연결된 여러 극비 작전도 함께 진행됐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개발된 기술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모두 최고 수준의 극비 프로젝트였고 플라스마 드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은 1977년, 8년, 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80년에 커틀랜드 에어포스 중군 커틀랜드 에어포스 공군 기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초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방식은 먼저 특정한 목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지역 상공에 화학 비행운을 뿌립니다. 아까 말한 거예요. 미사일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경로에 화학 비행운이 있는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레이더 시스템과 위성 등 여러 장비를 이용해 에너지와 여러 주파수를 그 화학 비행운에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은 잠깐 동안 아까 말씀드린 질량을 가진 물질처럼 변하는데 그 순간 내려오던 미사일이 그 구름이나 화학 비행 구름 운이죠. 화학 비행 운에 부딪혀 튕겨나갔다는 거죠. 그 뒤에는 레이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디렉트 에너지 웨폰, 직접 에너지 무기 뭐 이렇게 번역할까요? 그거와 비슷한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다시 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은 강력한 탄도미사일과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저쪽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강력한 탄도미사일과 당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력화하거나 분산시키는 실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도대체 그럼 왜 하느냐. 지금 과거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얘기가 요즘 인터넷 여러 곳에서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성 제너럴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진짜 이름도 모릅니다. 비밀에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스타워즈와 연결된 실제 작전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키신저와 연결된 이야기, DS 세력과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했던 일도 아무도 모르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와 화학 비행운, 여기서 운은 구름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구름은 어떤 면에서는 골든돔,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골든돔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까지 말한 이야기를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가, 골든돔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또 지구에 존재하는 자연의 주파수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제 얘기를 자세히 들으시면 이해가 무조건 몰라 나는 이거 모르겠어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이게 맥센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은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뭐 정이해가 안 되면 뭐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전 세계를 덮는 완전한 방화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골든 돔은 전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고 세상을 스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 돔 얘기가 중요하고 제가 그동안 자주 얘기해 왔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레리 앨리슨 얘기가 갑자기 곁길로 잠깐 나갈게요. 오라클이라는 미국의 테크 회사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모든 빅텍의 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레리 앨리슨인데 이 사람이 오라클 회장입니다. 그 아들이 아들이 데이빗인가? 하여튼 뭐 그 아들이 요즘 뭐 그 언론 방송사들 사들인다고 하는 그 앨리슨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앞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오라클 회장 정도 됐으면 그 사람은 아주 엄청난 빌리어네어기도 하지만 이제 딥스의 세력에 충실한 충견이었을 거란 상상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바로 2기 대통령 되고 나서 뭐 마사요시 순정의 그 소프트뱅크인가요? 그 회장과 그 누굽니까? 샘 얼트만 오픈 AI 그다음에 레리 앨리슨 세 명이 백악관을 찾아가서 제가 엄청난 그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이제 골든돔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는 레리 앨리슨이 뭐 그 사람이 뭐 딥스 DS 세력이었다는 거는 뭐 당연하죠. 지금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요즘 엊그저께 튀어나온 뉴스는 레리 앨리슨이 트통의 뒤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교란시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뭐 들켰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얘기 드리는데 지금 왜 갑자기 그 곁길로 나갔냐? 지금 골든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레리 앨리슨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골든돔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스스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미사일을 함부로 발사할 수도 없게 되고 이런 첨단 무기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골든돔 때문에. 그래서 그 방어 체계가 세상을 보호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까지 이 결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제까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쯤에서 그 골든돔 방어 체계가 세상을 보호하게 된다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박수 칠 일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래서 화학 비행 운이 아무리 어둡고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미국 공군의 에어포스의 극비 작전이 연결돼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고 아까 말드린 에이브럼슨 장군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서 최초의 스타워즈 장군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제너럴 스타워즈라 그래요. 근데 제너럴 스타워즈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스타워즈 장군 1호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그 이후에도 스타워즈 장군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모두 7명의 스타워즈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스타워즈 장군이라고 사람들이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그 말을 이해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 세상에 스타워즈 장군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전이 너무 극비였기 때문에 장성들의 이름과 가족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모두 공개하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스타워즈 장군 1호 2호, 3호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1호의 이름은 에이브럼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 2010년까지도 관련 기록 상당수가 뒤에서 지워졌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장성들과 연결된 스타워즈 프로젝트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입자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입자 얘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아마 1시간 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길면 여러 번 나눠서 들으시고 제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뉴스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이 방송에서 아예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인내를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입자라는 게 파티클이에요. 영어로 파티클. 입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입자는 무한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래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거, 머리로 이해하는 거, 과학자들이 아는 거,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만 집착을 하지만 사실은 우주 전체와 은하 여러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걸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우주 전체 정보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1%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보는 것과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입자들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번역해 둔 거니까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고 우리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거품과도 같고 그 밖에는 또 다른 우주와 여러 행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는 거대한 그 은하수가 있고 또 다른 은하들이 있는데 수조 수경을 넘어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는 인간의 몸은 보이지도 않는 거고 에너지 안에 또 다른 에너지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에너지가 있으며 그것이 몸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작용과 입자, 에너지, 원자, 우주, 다른 차원의 존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빛의 형태와 입자 가운데의 상당수는 매우 영적인 것이며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와 외계 존재들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정보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자들은 지구를 통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빛보다 더 빠른 무한한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차원으로도 이동하고 양자 에너지와 무한한 에너지장 웜홀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자들은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필요할 때는 사람의 정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몸과 마음에 적응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워즈 장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임스 에이브람슨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로저스 제독과 NSA의 여러 작전도 연결이 돼 있고 이 입자들은 지구를 이동해서 하와이까지 갔고 로저스 제독이 진행하던 여러 작전들에도 이런 입자의 것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던 여러 계획에도 관여했고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며 그 결과 이런 구름을 만드는 조금 아까 구름 얘기했죠. 화학 비행운 그 구름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가능해졌고 테슬라가 연구했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테슬라도 이런 입자들에 대해서 주는 정보를 많이 연구했고 받아들였고 그 당시 테슬라가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었을 때도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입자들과 이 입자들에서 얘기하고 연구했었다는 거죠. 뭐 제가 풀 뜯어먹는 소리나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실 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신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키신저가 이제 닉슨 때 국무장관을 했죠. 그리고 뭐 중국을 최초로 이제
방문하면서 중국을 문호를 개방하게 하고 뭐 이런 등등 아주 엄청난 딥스 세력의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면서 그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그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면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키신저는 그 여러 미국에서 많은 우라늄을 빼돌렸어요. 미국에 우라늄이 많았는데 우라늄을 빼돌려고 그것을 벨기에를 거쳐서 유럽 여러 지역으로 옮긴 뒤에 다시 여러 항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보냈습니다. 키신저는 핵폭탄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여러 계획에도 깊이 관여를 했었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닉슨은 그 한 군인을 통해서 그 자신의 공식을 적어 보냈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딥스에게 그 아까 말한 얘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닉슨이 그 중간 스파이가 하나 있는데 그 군인들한테 이제 그 군인들이 아니죠. 한 명에게 공식을 적어 보냈고 딥스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고 그때에 이제 보낸 메시지 중에 닉슨이 보낸 메시지 중에 그 석유 산업의 비밀을 모두 공개할 것이다. 너네들의 그 계획대로 한다면 너네 모든 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중국과 이란을 통해서 연결된 구조도 무너뜨릴 것이고 런던 금융권과 모든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BIS까지 모두 무너뜨릴 거다. 그러한 경고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아까 안 한 것 같아서 여기서 보탭니다. 딥스는 계속 기다리면서 그때 두려워했고 그런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공개라는 게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거라 그랬죠. 딥스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 공개가 두려워서 이제 그 모든 공개를 하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저렇게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공개가 두려우냐? 우리들은 다 잠자고 있죠. 라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빼고는 다 잠을 자고 있으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공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잠을 깰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도 뭐 끝까지 잠을 잘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가 사람들에게 공개가 이루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DS 세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지 않은 얘기 중에 스타워즈 장군 중에 제임스 에이브럼슨 얘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퇴역한 후에 여러 기업에서 일을 했고 GOI 이사회 의장이 되었으며 뒤에서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군과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였는데 GOI가 그리고 디지털 글로브라는 그 GOI의 여러 사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글로브라는 그 회사가 나중에는 맥사 테크놀로지로 바뀌게 되고 맥사는 미국 국방부의 여러 비밀 프로젝트와 연결된 회사가 되었고 입자와 아까 내가 말한 파티클 입자와 관련된 여러 계획에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한 그 공기 속에 자연적인 습기와 응결된 수분, 물이 존재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분자 구조가 존재하고 군은 밀리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활용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자연 상태의 습기와 공기 속의 물 또는 주변의 분자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자 구조와 원자의 일부를 다시 배열해서 서로 결합시킨 뒤에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를 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원격 조종 카메라를 만드는 것과 같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원하는 곳 어디에나 보내고 원하는 대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G를 얘기할 때 6G가 이제 곧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5G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어디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1990년대 초에부터 개발되기 시작했고, 스모그를 이용한 실험을 하고 지구의 여러 자연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여러 주파수를 이용해서 화학 비행 운과 아까 말한 거예요. 구름을 만드는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서 공기 중에 습기와 분자 구조를 이용하게 되었고, 거의 모든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화학 비행운을 뿌렸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공군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집과 건물의 3차원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상점 안과 건물 안까지 볼 수 있는 3차원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 먼지를 몸에 묻히고 다녔고 마시고 있었고 들이마셨죠. 그것은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모습과 몸의 여러 부위, 혈액이 흐르는 모습, 근육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었고 몸속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있었고, 나중에는 그 방식도 바뀌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물질을 뿌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기 중에 존재하는 자연 요소를 사용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적외선 주파수 등 여러 종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일지는 모르지만 어디든 감시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된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입니다. 거의 외계 존재나 사용하는 기술과 비슷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 플로리다에서 이루어진 이런 작전들이 모두 스타워즈 프로젝트와 연결돼 있다고 하고, 스타워즈 장군이 최고 극비 수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의 이것이 내용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극비로 했고, 지금 앞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스타워즈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일반 방송에서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 라나 방송의 특징이 미리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제가 키어스타이머 리자인 할 거라고 얘기했죠,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스타워즈 얘기를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지만, 그런 소리가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에이브람슨이 여러 가지 그 로저스 제독과 스타워즈 장군 사이에는 많은 연결이 있었고, 레드스톤이든 다른 대형 프로젝트든 지금 모두가 또 하이브리드와 외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외계 의회에서도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앤드루 공군 기지나 커틀랜드 공군 기지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기지에서 엄청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의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UFO나 UAP에 공개를 해라 하면서 지금 첫 번째 공개가 이루어졌죠. 근데 처음에 공개가 좀 미비했지만 계속해서 공개를 할 거라고 하니까 그것을 나오면서 지금 의회나 미국 의회들 상원 하원 다 합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지금 워싱턴은 매우 혼란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1시간 반이 넘었는데 이렇게 최고로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도 그냥 마저 여기서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말하는 보이지 않는 질량을 이용해서 바위나 건물, 나무처럼 보이는 어떤 물체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공중에 떠일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개될 여러 정보와 연결된 그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다 아래에 있는 것들, 아리조나의 여러 지역, 네바다의 여러 지역에 있는 것들도 제가 또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스마트 워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건데 그 이름이 좀 묘하죠. 스마트 워러, 워러는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형태를 바꾸는 능력과 지능, 이런 강력한 기술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린지 그레엄 죽은 사람, 그 상원 의원 같은 강력한 전쟁 추진론자 하나가 이제 지금 사라졌는데, 그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무장시키려 했고, 러시아 시민들을 죽이고 이란과 그곳의 아이들, 국민들까지 공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린지 그레엄이 계속 밀어붙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케인 죽은 사람, 그 사람 자연사하지 않았어요. 흰모자에 의해서 제거된 사람이에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때에 그 의회 의사당인가요? 그 로탄다 바로 앞에 관이 있을 때 관 위에 있던 미국 국기가 이렇게 링클드, 주름이 많은 구겨진 그 미국 국기를 그 위에다 올려놨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반역자, 미국의 그 반역자가 죽으면 그렇게 주름이 많은 미국 국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방송에서 과거에 했고, 그래서 린지 그레엄은 그 아까 말한 존 맥케인의 후계자 같은 인물이었고, 키신저와 연결됐고 딥스와 깊게 연결된 사람인데, 정보 이번 터진 거는 정보기관 내부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큰 신호였고, 정보기관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린지 그레엄이 우크라이나로 가도록 미리 유도했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젤렌스키가 여기서 아까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다시 이 얘기를 언급하는데, 젤렌스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그때의 그 기지와 그 지역에서 미리 빠져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젤렌스키도 트럼프도 와이렛도 알고 있었고 정보기관도 다 알고 있었다. 러시아는 그 지역을 공격할 거라고 미리 경고했고, 그런데도 미국 인원을 철수시키라고 경고도 러시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엄은 그곳으로 들어갔고 8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매우 어두운 일들과 연결돼 있고 최고위층의 앞으로 2년 동안, 이게 좀 결론 부분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길더라도 미국의 그 최고위층의 아동 성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그 저 세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부시 가문도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폭발적인 얘기는 선거 부정 문제가 지금 계속 군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고, 제가 72개국인가요? 부정 땡땡 그거가 발표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많은 정보 공개와 크게 정보 공개에서 그 선거 그 부정 땡땡 그것이 크게 우리 앞에 대두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레이건 시절의 SDI 전략 방위구상, 스타워즈 장군 등등 린지 그레엄의 저 세상으로 간 이야기까지 아주 매우 중요한 인텔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셨으리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멤버 전용 방송이 아마 조금 더 며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일주일 전에 8일 전인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 안 하신 분들은 그 뭐 멤버를 내가 해서 라나 방송을 좀 살려야겠다. 라나 방송을 이끌어가는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후원자의 의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슈퍼땡스나 또 방송 듣고 많이 기분이 마음이 그렇게 좋아지시면 슈퍼땡스도 보내주시고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 시청료도 보내주시면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참 감사드리죠. 하나님께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요새 뭐 복음에 대한 얘기도 뭐 너무 막 정보 전하다 보니까 너무 막 쫓기듯이 막 계속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느냐고 요새 하나님 얘기도 별로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라나 방송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 라나였습니다.